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대스 아카데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들에 대한 구성을 정의하기 좀 앞서서 전반적인 테이블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의 관계에서의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셔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파워 BI의 데이터 모델링에서도 연관되는 부분이고 관련된 부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해당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개념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XSA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테이블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팩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멘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팩트 테이블을 소스 테이블, 뭐 디멘션 테이블을 차수 테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번역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테이블이라고 하는 판매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제품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테이블만 놓고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일단 테이블은 그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이 속성이죠. 그래서 판매 테이블의 판매에 해당되는 속성들에는 판매 일자,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또 구매자에 대한 부분이 또 있겠죠. 자, 구매자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뭐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에 대한 고객 테이블에 대한 부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될 텐데, 일단 여기서는 고객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 두 개의 테이블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가장 노멀한 형태의 관계는 1대 뭐 다의 형태가 되는 거죠. 좀 더 여기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1대 다의 관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뭐 1대1의 관계 또는 다대 다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특수적인 관계고, 그런 것들은 다른 형태로 좀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1대 다의 관계만 시나리오 기반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현재는 판매라고 하는 이 판매 테이블과 제품이라고 하는 이 두 테이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두 테이블에서의 관계를 보시면 판매 일자와 제품명이 있고 제품명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제품명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요 두 개의 테이블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외래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제품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제품명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제품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 테이블은 두 개가 릴레이션이 맺어지게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는 제품 테이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팩트 테이블에서는 판매 일자별로 여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판매 일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제품이 판매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게 되면 이 릴레이션의 관계는 1대 다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즉, 제품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이 팩트 테이블에서는 제품명은 여러 번 나온다는 거고요. 이 제품 테이블에서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키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제품명은 반드시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디멘션 테이블을 차수 테이블이라고 하고 보통 뭐 설명 테이블이라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 개념은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이러한 두 개의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일정한 형태의 보고서 또는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죠. 단순하게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의 여기에는 이 두 테이블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로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릴레이션에 관계된 부분들이 현재는 데이터 모델링이 되는 거죠.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특정한 우리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는 이제 피벗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이 되는 거죠.
피벗 테이블의 구성을 보시면은 열의 영역과 행의 영역이 나누어지는 건데, 이 열의 영역과 행의 영역에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은,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분석하려고 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품 카테고리별로 매출에 대한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품 카테고리는 우리가 제품 테이블의 제품 카테고리를 이쪽에 피벗 테이블의 열 쪽으로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는 이 측정값이 되겠죠. 우리가 측정값이 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지표값이 될 거잖아요. 이 지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팩트 테이블에서의 요 수량과 판매 가격을 곱한 값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즉 매출에 대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부분, 즉 측정값이라고 하는 또는 지표값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필터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집계값이 될 수도 있고, 뭐 최대값 또는 여러 가지의 뭐 통계값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형태들은 계산된 하나의 단일 값이고요. 그 값에 대한 부분이 위치되는 것은 요 위치입니다. 값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서 제품명별로, 다시 또 제품명에 대한 부분과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구분을 세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디멘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걸 좀 다 지우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들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본다라고 하면, 보시면은 이 디멘션 테이블이 위치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즉 보고자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제품명으로 볼 거냐, 카테고리별로 볼 거냐, 해당되는 각각의 보고자 하는 관점, 즉 차원이 되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바라볼 거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원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팩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에는 제가 BI에서도 그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즉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값,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 팩트 테이블 또는 소스 테이블로 많이 규정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인자가 포함되는 값. 근데 보통 그런 값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이게 뭐 다른 테이블이라고 하면 급여 테이블은 급여에 대한 부분이 됐고, 뭐 호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팩트 테이블에서 결국은 우리가 측정값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또는 지표값이죠. 보고자 하는 우리 지표값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지표값은 값의 영역으로 위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원에서 볼 것인지, 보고서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원을, 이 관점의 차원이 들어가 있는 요소가 되는 부분이 디멘션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팩트 테이블 하나와 여러 개의 디멘션 테이블, 지금 보시는 여기서는 그냥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고객별, 그 다음에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 이런 형태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 그리고 그 디멘션 테이블이 각각,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이 우리가 시적으로 보고자 하는 값의 지표값을 뽑아낼 때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게 이해가 되셔야지만, 그리고 또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지만, 나중에 엑세스에서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을 팩트 테이블을 할 건지, 디멘션 테이블을 규정할 때 디멘션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어떤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